안녕하십니까.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목처럼 Simple, Easy, Effective Design, 주로 포터블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기기들의 트렌드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폰이나 MP3 또는 DMB 내비게이션, PDA 등 이러한 그 디지털 기기들이 하이 퍼포먼스의 컨버전스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내부에 쓰는 대표적인 컨버전스 시스템이 있죠. 요즘 나오는 DMB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또 MP3 등 또는 그 요즘은 그 동영상도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능이 한데 집약된 그런 복합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자세히 보면 우선 복합 제품으로 인티그레이션 되면서 더 많은 오디오 피처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볼륨 컨트롤, 입력으로 FM 라디오나 MP3 또는 다양한 오디오 입력 시그널들의 스위칭이나 믹싱, 출력으로 모노냐 스테레오냐 또는 헤드폰이냐 이어피스냐 등을 들을 수 있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RSQC나 SPR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마스터 칩, 즉 그 베이스밴드나 멀티미디어 칩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는 그 스피커나 헤드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오디오 퍼포먼스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작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O 전압이 그 낮아짐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출력이 가능해야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열 손실이나 뭐 방출 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성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시스템의 복잡도하고는 상관없이 노이즈는 항상 중요한 요소이겠고요. 효율 역시 좋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패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초기서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베이스밴드 IC, 마스터 IC죠. 베이스밴드로부터 다이렉트로 뽑아서 이어피스나 스피커, 주로 이어피스가 될 건데요. 썼던 아주 심플한 솔루션에서 그 다음에 나온 시그널을 증폭할 필요가 있어서 주로 모노 스피커 위주로 단순히 부모를 통해서 증폭을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내셔널 제품으로는 LM4871, 4889, 4890, 4898, 4990 이런 류들의 제품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솔루션, 즉 MP3나 AAC 등 이런 미디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런 기능들이 강조가 되면서 스테레오 구성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랩트와 라이트 스테레오로 받아서 스피커로 그 출력을 하던가 아니면 헤드셋으로 출력하던가에 따라서 여기는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베이스밴드로부터 헤드셋 앰프를 따로 쓰거나 또는 헤드셋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스플릿 캡을 통해서 헤드셋을 구성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썼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저가형 모델에서도 역시 아직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까지는 디스크리트를 위주로 한 그 클래식한 솔루션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오디오 서브 시스템이라는 제품으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디오 서브 시스템은 입력이 여기의 경우에 베이스밴드가 있고요. 그 외에 베이스밴드 외에 미디 IC라든지 코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는 소스들, 여러 소스들을 요 한 칩 서브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아서 출력을 헤드셋 쪽이든 스피커 쪽이든 각 입력 패스에 대해서 각각 다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하는 그런 형태가 서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셔널의 제품으로는 4852, LM4845, 4846, LM4947, 4946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이 라인업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서브 시스템의 솔루션에서 더 발전돼서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스테레오를 구성할 수 있는 스테레오 서브 시스템, 나머지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각각에 따라서 스페셜한 펑션들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풀 디지털 오디오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기존에 이전에서 아날로그만 봤던 것을 디지털로도 가능하도록 내부에 코덱이나 덱 제품을 내장한 오디오 서브 시스템이 되겠고요. 출력을 클래스 D나 AB나 여러 라인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풀 디지털 오디오 서브 시스템은 출력이 클래스 D로 입력도 클래스 D, 출력도 클래스 D가 되는 입출력 즉 풀 디지털 오디오 서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아날로그 입력도 동시에 지원을 하고요. 마이크로 인풋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각각 모노면 모노, 스테레오면 스테레오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디스크리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각 앰프나 스위치들에 각각 전원을 공급해야 하고요. 또 여러 오디오 시그널 패스의 복잡도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노이즈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 역시 떨어질 수 있었고요. 또한 열 문제나 여러 오디오 시그널들을 믹싱하고 스위칭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토탈 어플리케이션 가격, BOM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브 시스템을 사용한 건 어떻습니까? 여기 쭉 정리되어 있지만 우선 여러 오디오 소스 시그널을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오디오 시그널들이 심플하게 정리됨에 따라서 시스템 안정도도 높아질 겁니다. 물론 노이즈 역시 그만큼 줄게 될 겁니다. 주위에 붙는 소자수 역시 확연하게 작을 것이고요. PCB 공간 역시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정 서브 시스템에 따라서는 스페셜 오디오 이펙트, 3D 이펙트라든가 디지털 코덱이 들어간 경우에는 AGC나 특정 이펙트들의 효과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 디스크리트 솔루션의 구성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인풋을 받기 위해서는 코덱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코덱에서 아날로그로 변환된 시그널을 앰프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입력 소스가 있기 때문에 FM 튜너라든지 또 MIDI라든지 또는 보이스 베이스밴드에서 오는 보이스라든지 여러가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아날로그 스위치가 필요하고요. 스위치가 볼륨 컨트롤 단을 통해서 또는 베이스밴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해서 앰프로 입력이 됩니다. 앰프로 입력된 그 시그널이 증폭이 돼서 이제 스피커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블럭은 스피커에 국한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헤드셋 쪽, 즉 여기 디지털 오디오 인풋, 즉 MP3 기능적인 측면에서 스테레오 헤드폰이 또 붙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헤드폰 앰프나 또는 입력된 시그널을 헤드폰 쪽으로 또 출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공간 역시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디스크리트 솔루션의 경우에 스위치, 볼륨 컨트롤, 코덱, 파워 앰프, 헤드폰 앰프, 그다음에 출력 캡, 입력 캡 등등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 서브 시스템의 경우에 단일칩 주위에 몇몇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역시 I2C, GPIO 등등 디스크리트 솔루션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I2C 하나로 출력, 입출력, 패스, 게인 등등이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사들을 비교해봐도 디스크트의 경우에 레지스터, 캐패시터, IC 디바이스 등등 굉장히 많은 수가 붙어있게 되는데요. 물론 평균적인 수치가 될 수 있고요. 서브 시스템의 경우에 주위에 붙는 소지가 극명하게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오디오 서브 시스템의 블록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코덱입니다. 오디오 코덱이고요. 출력으로 스피커 앰프 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셋 앰프 블록이고요.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믹서가 있어서 마이크 입력이라던가 아날로그 입력 또는 디지털 입력을 각각 원하는 부분으로 믹싱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칭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I2C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디오 시스템의 장점으로는요, 앞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붙는 소자 수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칩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바이패스 캡 역시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요, 플렉서블하게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스위칭하거나 믹싱하거나 또는 원하는 출력으로 스피커나 헤드셋으로 자유자재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특징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3D 이펙트나라든지 I2C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차후에 프로그래머블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플렉서블 시그널 컨디셔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입력 시그널이 스피커 쪽으로 출력이 되는 패스입니다. 디지털 입력이 이어피스 쪽으로 출력되는 패스고요. 또 디지털 입력이 aux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디지털 입력이 헤드폰 아웃풋으로 아날로그로 변환돼서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디지털 입력이 디퍼런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 입력, 디퍼런셜 입력 등이 디퍼런셜로 헤드셋으로 출력이 되는 경우고요. 또 마이크 입력이나 디퍼런셜 입력이 라우드 스피커 쪽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어피스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디퍼런셜 인풋이나 마이크 입력이 aux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경우고요. 아날로그 디지털 인풋이 디지털로 출력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인터널 루프라고 해서요, DAC가 들어가서 ADC로 출력이 되는 경우고요. 또 I2QS 입력이 PCM으로 상호간의 출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날로그 aux 인풋이 각각 입력이 돼서 각 출력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기 블록에서 보시면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입력은 aux 인풋과 디퍼런셜 입력인 마이크 입력이 있고요. 마이크 또는 디퍼런셜 입력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각각이 디지털이
아날로그의 각 아웃풋으로 또는 디지털이 디지털로 또 아날로그 인풋이 각각의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아날로그 인풋이 디지털로 디지털의 출력으로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입출력 간의 시그널의 컨디셔닝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오디오 서브 시스템인 LM4937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디지털 인풋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ISQ S 쪽하고 PCM 둘 다 동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ISQ-C로 다른 서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외부에 아날로그 억스 아웃풋이 있어서 스테레오로 구성하실 경우에 부가적인 앰프 하나를 더 사용하셔서 스테레오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헤드셋 디텍션 서킷이 빌트인 되어 있어서 부가적인 디텍션 서킷이 없이도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스피커는 EMI를 줄이기 위해서 얘가 클래스 D 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EMI 라디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이전에 PCM 인터페이스, 즉 블루투스의 경우에 베이스밴드에 다이렉트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도 49370에 붙여서 베이스밴드와의 데이터 교환이, 오디오 시그널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인 파워 컨섬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파워 컨섬션 부분이 중요한 팩터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요 파워 컨섬션의 요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디오 앰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LED, 그 다음에 RF 트랜스미터, 시스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GSM이냐 CDMA냐에 따라서 또는 블루투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LDO,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 앰플리파이어의 경우에는 최근에 클래스 D 앰프를 쓰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클래스 D를 써서 파워 컨섬션을 많이 세이빙할 수 있겠고요. LED의 경우에도 다이렉트로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RF 트랜스미터의 경우 역시 디텍터를 사용하셔서 파워 세이빙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DO의 경우에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DC-DC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평상시 소비 전류의 컨트롤을 통해서 쓰지 않는 디바이스들을 다 끄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터리스 클래스 D 앰프의 EMI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 하나로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이라는 것은 클래스 D가 앰프의 특성상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요. 스위칭 주파수를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스위칭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파수 대역에 몰려있는 스펙트럴 에너지를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이에 따라서 EMI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클래스 D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위칭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300kHz라든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스위칭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주파수나 하모닉, 멀티플 주파수가 출력에 그대로 표현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스피커 라인이 길면 길수록 EMI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그 EMI를 줄이기 위해서 출력단에다 필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설명하고 있는 그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의 경우에 스위칭 주파수를 굉장히 랜덤하게 흔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펙트럴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RF 노이즈 역시 굉장히 광범위한 주파수 레인지에 퍼져 있는 그로 인해서 EM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FFT 스펙트럼에 보시면요, Fixed Frequency Modulation, 고전적인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 펀더멘탈 주파수에 대해서 하모닉 성분으로 쭉 스펙트럼 에너지가 몰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몰려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은 요 그래프의 그림과 요 그래프의 그림을 봤을 때 요게 더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걸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게 펀더멘탈 주파수고 펀더멘탈 주파수의 즉 스위칭 프리퀀시입니다. 스위칭 프리퀀시에 아주 얇게 몰려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면 여기는 랜덤하게 흔들기 때문에 주파수의 영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넓은 것에 대한 하모닉이 여기에 굉장히 작은 형태로 있게 됩니다. 반면 Fixed Frequency Modulation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 주파수역이 몰려 있고 그에 해당하는 하모닉 성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이 FCC 클래스 B 리미트입니다. 이 리미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EMI 특성상에서의 측정이고요. 지금 이 측정 결과는 앞에서 설명드린 블럭의 49370이라는 디바이스의 클래스 D의 측정 결과입니다. 피크 부분이 여기서 그 주파수별로 얇게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우수한 EMI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쓰기 이전에는 지금 여기 그림처럼 노이즈 플로어를 리밋을 넘어서는 한 곳에 몰려있는 형상을 띄고 있는데요. 지금 스위칭 프리퀀시를 넓게 퍼트림으로 인해서 노이즈 플로어의 리미트 내에서 넓게 퍼져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여기 결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디오 서브 시스템이 주는 그 장점은요,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있지만 PCB 사이즈, 즉 공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디자인을 할 때도 굉장히 쉽게 또 빠르게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 자체도 소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심플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위 붙는 소자수가 굉장히 작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에피션시가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노이즈 커플링, 즉 전체적으로 디스크리트로 푸는 부분에 대비 굉장히 시그널 패스 부분들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서의 자유자재로의 스위칭 또는 먹스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드릴 겁니다. 모든 컨트롤은 소프트웨어에서 IT케어 C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역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발하시는 동안에 그런 개발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